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이 어제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12개 항목이 담긴 공동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정치 이슈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과연 열릴 수 있겠느냐?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열렸습니다. 열렸고요.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자고 네네. 했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아주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또 날선 공방도 있었습니다. 치열한 토론도 오갔지만 전반적으로 훈훈했고 그리고 오간 언어들이 품격이 있고 유머도 곁들여져 있었어요. 어제 같은 모습의 소통 채널이 정말 분기마다 상설화된다면 어찌 보면 지금 꽉 막힌 국정을 풀 수 있는 돌파구를 새롭게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야정 이 상설 협의체 정례화 의미가 있고요. 다음 모임이 2월로 예정이 됐는데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 문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는 했습니다만 당초 예고했던 대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5가지 요구사항을 미리 정하고 예고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경질,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남북협력관계에 지금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죠. 경질 요구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가장 문제가 된 게 이제 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지 않겠는가 이런 예견들이 있었는데 어제 야당들이 상당히 톤다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했고요. 오히려 이 민생 협력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개 합의까지 도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야당이 톤다운을 하고 대통령은 또 야당의 요구, 예를 들면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든가 이런 문제 상당히 경청했거든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장을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탈원전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1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청의 자세, 또 야당의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메모하는 모습, 또 야당은 적절하게 이제 좀 격돌할 수 있는 이슈를 톤다운하는 이러한 자제력, 이러한 것들이 어제 좀 그나마 보기 좋은 모습을 연출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분석이 됩니다. 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에 협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워왔는데 왜 그렇게 톤다운을 했을까요, 갑자기? 네, 어제도 사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일부 격돌할 수 있는 사안들은 이제 자제를 했지만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많이 제기를 했고요. 대통령의 경청과 소통의 자세가 좀 야당이 이제 너무 격렬하게 이제 항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절하게 만든 요인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양당 구도가 아니라 지금 다당 구도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4곳이 사당 사색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현안 이슈들이 다 다른 거였어요.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그 태양광 산업단지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견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 대해서 좀 안보 이슈, 이념적인 문제들에 대한 또 이의를 제기했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너무 싸운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계속 자임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재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또 자기 당의 역할론을 굉장히 부각시키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조절이 이루어졌고요. 시간은 상당히 많이 어제 할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별로 보면은 사실은 주요 이슈 몇 가지밖에 제기하지 못해서 바른미래당은 그 경제 투탑 교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따로 서면으로 준비해서 이 문서 자료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준비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할 부분이다.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한 발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당히 물러선 자세입니다. 이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진 것과 상관없이 서울 답방은 12월에 이루어질 것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실은 이게 북미 정상회담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인정을 한 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내로 오는 것을 전제로 준비는 하지만 네. 이 전제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뤄질 가능성도 여지를 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12월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은 저는 이 모든 게 오늘 밤 8시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도 종속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은 높아져 있고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청와대의 방침이 나온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요.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네. 합의문을 발표해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지금 반반입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처리 이 문제는 시간을 너무 다투지 않겠다. 네. 천천히 해도 좋은데 다만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피력을 했고요. 그 대신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한다면 우리 국회 차원에서 환영의 입장 정도는 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좀 이제 조건 조절식의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이 여기서 또 가장 대립각이 커요. 네.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국립현충원에 가서 헌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천안함 그 가족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걸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요구까지 내건다면 답방이 원활히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취지의 이제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상당히 좀 이념적인 각은 여전히 여야 보수 진보 간에 크다라는 걸 재확인하는 자리였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실무적으로 답방이 이제 시점이 정해진다면 여야가 조절할 것 같고 의미 있는 것은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일이다. 국회 차원에서 이제 북측과 접촉을 해서 추진한다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어제 못한 이야기가 오늘 터져 나올 겁니다. 아하. 청와대에서는 못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근 행보에 대한 야당의 비판 이런 문제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출석하게 돼 있거든요. 네. 장하석 정책실장도 출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종석 실장과 장하석 실장에 대해서 한쪽은 최근에 뭐 정치적인 행보 아닌가 하는 문제들 또 장 실장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 정책의 실패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교체 문제에 대해서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이냐든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맹공이 퍼부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는 대통령과의 훈훈한 자리, 이 첫 번째 이 상설 협의체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모임이 됐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어제 예결위에서 뭐 장제원 의원과 박안주 의원의 격돌을 보면 오늘도 만만치 않은 격돌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